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망에 대신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라 해가지고 지금 보도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자로 보도자료가 발표가 되었고요. 오늘은 그 보도자료에 기해서 농촌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보도자료의 내용이 뭔지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농촌에 획기적인 아마 12월부터 바람이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농지는 아주 좀 더 가격이 올라갔고, 오히려 농촌의 전원주택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민들이 이제 5도 이촌이 있죠. 5도 이촌,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틀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5도 이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에 많은 사람이 왕래함으로 따라서 농촌의 전원주택도 가격이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8월 1일자입니다. 8월 1일자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8월 1일입니다. 목요일 날 12시에, 제가 이제 12시 이전에 자료를 가지고 유튜브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12시 정각에 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도 자료를 가지고 도시 농촌 체류형 쉼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십니다. 쉼터 배치도는 이렇습니다. 이래요. 잘 보다시피 이게 A가 주차장입니다. A가 주차장이고, 위에 B가 체류형 쉼터가 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 그 다음에 C, 여기 도로입니다. 도로. 그 다음에 D가 용배수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대강 나오시죠? 그림이. 이렇게 해서 내가 농지를 도로변에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이렇게 아담하게 하는데, 이 평수가 이게 지금 10평 정도, 체류형 쉼터는 10평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되었고요. 만약 다락을 넣는다 그러면은 총 한 20평까지도 가능한, 어찌 보면 상당히 조금 여유 있는 농촌 주택이 되겠습니다. 쉼터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땅 농지 평수는 대략 한 여기에 50평에서 한 150평 정도가 좀 적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300평 이상은 조금 무리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150평, 전체 면적이 한 150평 이내, 100평 이내 그 정도가 적합할 보여지고, 임야는 안 됩니다. 임야는 안 되고 농지 전답 가수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대강 보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걸 보면은 제목은 농촌 체류형 쉼터다, 그죠? 쉼터인데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하고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인데, 시설 규모는요 약 10평입니다. 10평 이하에 데크 정화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별도고, 데크 정화조는 별도인데,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이제 연면적이 10평이다. 처마를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에 허용한다. 자, 이겁니다. 이 처마를 이게 요거를 이제 외벽 중심선에서 요 처마를 1m 이내로 허용해 주겠다. 외벽 중심선에서. 그 다음에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한다. 가장 긴 데크가 있죠. 이 데크도 이게 1.5m까지 허용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량은 한 면 정도는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주차량을, A가 주차입니다. 요 한 면 정도는 주차량을 주고, 그 다음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배수로 이렇게 해서 이제 쉼터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농 의무가 있는데, 영농 의무는 일정 면적을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부지, 쉼터와 부속 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면적. 그럼 여기에 15평이다 그러면은 한 30평 정도는 영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쉼터와 부속 시설을 제한 농지는 영농 활동할 의무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영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별히 봐주는 거니까.
제한지역, 농농 쉼터가 안 되는 것은 붕괴 위험지역,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쉼터로 전환이 가능한 농막이 뭐냐? 쉼터로 농촌 체령 쉼터 입지 기준에 충족해야 되고, 쉼터 면적이 10평 이하야 되고, 쉼터 설치를 한 후에 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를 해야 된다. 등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환 기간 내에 쉼터로 신고시 이제 양성화입니다. 입니다. 그 다음에 농막 제도가 또 개설이 되는데요. 원래 6평 이하인데 데크 정화조는 별도로 해서 해주겠다. 전에는 저기 포함이 됐죠. 데크 정화조를 별도로 내주겠다. 개선하겠다는 얘기고요. 주차장은 한 면 허용했다. 농막에 이제 주차장 한 면 허용하고 농지 대장에 의무화를 하겠다. 유예 기간이 3년 이후에는 불법으로 농막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이제 이게 쉼터, 농촌 체험형 쉼터로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입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은 농림축산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이용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2024년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 체류용 쉼터를 도입합니다. 이 쉼터는 현행법상의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거의 도시 농촌 간 복수 거점 활동을 생활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농림수산부는 이렇게 강화를 하겠다. 이제 농막 관리 기준을 강화를 내용을 하는 농지법 신규직 개정안을 발표하는 이후에 농막에서 지침 가능 여부로 정말 시끄러웠죠. 농막에서 지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럼 농사 짓고 막걸리 한잔 했는데 차를 타고 가라 말이냐 제한 상태로 이래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이제 계속 이게 설문을 하고 해가지고 한 것이 농촌 체류용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 자, 본인 소유 농지라는데 요거는 제3자 농지 같으면은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된다.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 소유 농지나 제3자면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농지 전용 허가 등 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까지 부속 시설을 다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10평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고 내구 연한을 고려해서 3년 곱하기 4하고 12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그럼 12년 이후에는 뭐 철거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방제지구, 그 다음에 자연 붕괴 위험지구, 그 다음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그 다음에 엄격한 방수로 수질 기준 적용 지역하고 요것들은 이제 지역에서는 농촌 체류용 쉼터를 제한합니다. 제한하고 위급시에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하죠.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쉼터 내에 소화기 비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하시면 되겠죠. 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에 접한다. 이게 조금 이제 어느까지 접해야 되느냐. 이게 촌에. 그러면 도로의 기준이 이제 아마 다 상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보면요. 우리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보면은 도로의 종류에 대해서는 면도, 이도, 농도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서는 면도, 이도, 농도가 있는데 어느 도로까지 허용될지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곧 시행이 이제 나오면은 이제 그때 설명이 드리겠는데 지금은 어느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면도, 이도, 농도. 그 면도, 그 다음에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간이나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이도, 그 다음에 경작지 등과 연결돼서 농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도. 그럼 요까지 세 개를 다 허용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은 앞으로 차후에 정확하게 시행 지침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농촌 체류용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겠다. 3년 이내에 허용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농막 면적 6평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일면에 한해 주장 설치도 허용했다. 그래서 농막도 이제 변경이 됩니다. 농막도 종전에는 6평 이내에 데크 정화조가 다 포함이 되는데 그걸 이제 별도로 빼내겠다. 면적에서 빼내겠고 농업 한 면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도 허용하겠다. 자, 농막도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는 10일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령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가 만약에 농촌 체령 쉼터 단지를 조성해서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하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 단지를 조성해서 개인에게도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하겠다. 이래서 이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왔다 갔다 방문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활성화될 걸로 농촌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담당 부서는 여기에 정책 농업관, 농지과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하고 차이를 간단히 보면요. 농막은 6평이다. 6평이고 6평이 되겠고 농촌 체류형 쉼터는요 33이니까 10평, 그래서 6평 대 10평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치사 지침은 농막은 없습니다. 없고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체류형 쉼터는 처마, 데크, 정화조가 가능하다. 별도로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사용 기간은 3년마다 전환을 하고 3년마다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자, 농막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쉼터는 초기 3년 이후에 최대 3번 연장해서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처가야 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 시설은 영농 편의시설이고 요거는 임시 주거시설이고 상시 주거시설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유세는 부과하지 않겠지만 농막은 요거는 부과를 합니다. 취득세 예로 한 10만원. 그 다음에 재산세 연간 한 만원, 그 정도 취득세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재산세를 막 금액은 소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처음에 취득할 때 한 1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재산세는 연간 한 만원 정도 그렇게 부과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시행규칙 보면은 농막이란 뭐냐? 보면요. 농막이라는 건 것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간이,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에서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농막이고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이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한다.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간이 저량고는 10평 이하고 간이 액비 저량고는 200톤 이하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휴식을 위해서 일시 설치하는 시설이 농막이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되겠습니다. 쉼터. 자, 이 도입 방안은 보면은 도입 방안은 이래요. 농촌 수요를 증대하겠다. 기농 기촌 수요를 증대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 지금 아주 심각하죠. 농촌에 지금 농촌 소멸하기 위해서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개선방. 현황의 문제점은 농막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사실상 숙소 사용 따른 화재 등 불법 농막 문제가 발생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개선하겠는데 요거를 어떻게 개선하냐?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형 쉼터 계획을 보면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서 임시 숙소로 활용하겠다. 10평 이내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방법은 방법은 가설 건축물 형태로 하겠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단지를 조성해서 개인에게 임대하든지 그 다음에 특정 구역 내 개인이 농촌 체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요. 제한 지역은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 적용 제한지역, 지하체조로 정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뭐 맹지 되겠죠. 맹지는 이제 제한하겠다. 뭐 그런 뜻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기간은 최대 12년, 12년이 되겠습니다. 12년.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존치기한은 최초 3년, 연장 3회. 이래서 설정이 필요하다. 12년이라고 하고 12년 지나서 철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농막에 대해서는 조금 12년. 여기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세제 때.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를 면제하지만은 취득세, 재산세는 부과하겠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 취득세가 예로 1,000만원이다 하면 예로 뭐 한 10만원, 1% 정도, 한 10만원 정도의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는 연간 한 만원 정도 막 부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설치 절차는 이제 피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죠? 제출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속시설은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설치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시를 했고요. 이건 이제 뺀다는 얘기죠. 10평 이외에 이런 거를 부속시설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연면적에서 제외하겠다. 여기에 데크, 처마, 정화조는 세 가지는 제외하겠다. 주차장법에 정한 주차장 한 면을 설치를 허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농막에 농촌 체류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해가지고 농막의 쉼터를 전환하겠다. 쉼터 전환. 그동안 임시 숙소로 이용 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 체류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겠다. 일반적으로 3년. 그러니까 이제 농막은 기존 농막은 3년 이내에 쉼터로 설치 절차 이행할 때는 양산시키겠다. 그죠? 가설물 축조 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면은 농막도 양성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대상은 농촌 체류 쉼터 입지 기준 충족하는 농막 중에서 쉼터 기준 이내 10평 이내의 농막하고 가설 건축물 농지대장에 미등재된 농막이 해당이 됩니다. 그 농막도 쉼터로 전환해 주겠다. 기존 농막 관리는 기존 농막은 이제 벌레 기능, 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 활동 등등을 위해서 데크, 정화조를 연면적에서 제외하겠다. 이게 아주 좋아졌죠. 전에는 포함이 되는데 제외식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 한 면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3년 내에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체계적으로. 자, 불법 농막은 면적이 초과한다든지 숙소로 사용한다든지 이것들은 3년간 전환을 유도하고 미전환 시는 농지법에 대해서 처분하겠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까지가 이제 농막에 대한 농촌 체류 쉼터로 전환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향후에 금년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서 개인이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하고 농막 일부 기능을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건축물 형태 및 지자체 쉼터 도입을 위해서 농지법을 개정하겠다. 자,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 농촌 체류 쉼터 도입하고 농막 기능 개선 기대 효과는 뭐냐? 농촌 경제 활성화 당연하죠. 영농 활동 편의성을 도모하겠다. 편의성을. 그래서 영농 활동의 필수인 처마, 그죠? 처마, 비가림, 해가림, 데크, 수확물 간이 처리, 정화조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한 면을 농막에서도 허용하겠다. 아까 설명드린 거다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농촌 체류 쉼터 설치 절차는 어찌 되냐? 절차는 요거는 신고 절차다. 그죠? 신고를 해서 민원이 농촌 체류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서류를 심사를 해서 신고증을 교부를 하겠다. 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서류가 있겠죠.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그래서 이제 농지를 이제 자기가 소유자면 가능한데 예를 부모다든지 제3자면은 사용 승낙서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첨부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겠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한다. 있고요. 설치 서류는 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 승낙서 여기 있죠.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에는 대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이 성났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붙이모 농촌 체령 쉼터 시설 입지 안전기준. 안전기준은 10평 이내다. 10평. 연면적 10평 이내고, 그죠? 이내고, 그 쉼터 연면적 10평과 부속 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을 농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농지는 체령 쉼터가 예로 10평이고 나머지가 뭐 5평이다 그러면은 최소 30평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쉼터 연면적과 부속 시설을 합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의무가 2배다. 그러면은 예로 이게 15평이다. 그럼 뭐 30평은 농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한 45평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설비 기준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등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이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 그죠? 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다. 그죠? 보면은 아마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했는데 면에 문의해서 면도, 이도, 농도 또는 또 현황도로 이거죠. 현황도가 뭡니까? 사실상의 통로죠. 요것도 입지 기준에 아마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차, 응급차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예로 뭐 한 3, 4m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촌에 가면 사실 농도인데 사실 동네 촌 골목이 좀 좁죠. 보통 한 2m, 3m 되는데 거기에도 그러면 농지가 질 때는 되느냐, 막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요는 이제 다음에 정확한 그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설치 제한 지역은 여러 가지 이제 방제지구, 그죠? 붕괴 위험지구,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뭐 이런 데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맹지도, 여기 이제 없는데 맹지도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입지 기준에서 맹지는 그럼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지는. 그래서 맹지는 이제 낙찰을 안 받아야 되겠죠. 확인 신고 등재상 신고서를 제출하고 뭐 한다. 신고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고 제출하고 농지대장에 등재를 해야 된다. 이런 등재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경매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가 많이 나옵니다. 49%, 34% 안성에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농지가 뭐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45평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찾아놨는데 농지가 이 33%, 21% 이런 농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럼 이런 농지 중에서 여러분이 선별해서 강원도, 경북, 뭐 울산 뭐 다 있죠. 경남 통영도 있고 밀양도 있고 강릉도 있고 그죠? 창원도 있고 많습니다. 농지가. 그래서 평택, 가평, 안성, 포천, 안산, 가평, 경기도 광주, 안성, 양주 이런 데도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양평, 포천시, 양주시 이런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이제 학원에 수강을 하시면서 저렴한 농지, 그죠? 농촌 체험형 쉼터를 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이런 농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검색해서 저가에 낙찰을 받으면은 아주 여러분이 농촌의 체험형 쉼터로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할 수 있고 아주 농촌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공매도 이런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매도 농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경매 수업을 좀 들으시면은 얼마든지 본인이 검색하고 그죠? 여기 보면은 주로 뭐 51%도 있고 41%도 있고 농지가 많이 유찰된 게 많이 보이니까 이런 농지를 여러분 낙찰을 받아서 아주 노후에 행복한 농촌 생활을 깃들이면은 5도 2촌 그죠?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65기가 8월 12일 날 8월 12일이니까 다음 주 되겠죠. 8월 12일 날 지금 농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 초급반 안내장입니다. 농지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에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자, 우리 온비드 지금 옥션으로 갔습니다. 옥션 사이트 들어왔는데 제가 농지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 검색이 보니까 지금 2만 건으로 아주 많습니다. 많죠?
2만 건인데 그 중에서 농지가 몇 건이냐? 경매 농지만 하면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경매 농지가 3,308건이다. 3,308건. 그래서 경매 농지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요. 그러면 2만 건이 되는데 공매는 없느냐? 자, 공매도 옵니다. 공매도 지금 경매 못지않게 7,600건. 그럼 아까 2만 건하고 7,600건 거의 한 3만 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공매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경매, 공매에서 농지도 뭐 밭전만 보더라도 밭전만 보더라도 농지가 몇 개냐 하면은 이게 한 943건이죠. 공매 농지입니다. 공매, 온비도 공매 농지가 900 몇 건, 43건이 나오고, 상당히 뭐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 얼마든지 농지나 이런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농지증도 여러분들이 발급을 받고 해가지고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싸게 농지증을 이제 낙찰 받고 농지증을 발급을 받는다든지 농지연금에 또 접근하는 방법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농지는 아주 농지연금은 1인당 300만원씩 가능합니다. 300만원. 그래서 지금 농지가 많이 떨어졌죠. 거의 한 30% 전후에서 많이 낙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로 10억짜리가 3억에 낙찰되면 300만원을 내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여러분들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학원에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전화번호는 010-8765-4137입니다. 이를 전화하셔가지고 수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경제적 자유를 빨리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강생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내 인생을 바꿉니다. 이래서 많이 수강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부동산을 모르면은 3대가 어렵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공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은 아마 100년 노후를 100세 시대를 아주 행복하게 아주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가 축복이냐 재앙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릅니다. 선택에 전화 한 통화에 여러분이 평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10-8765-4137로 전화를 주시면은 우리 학원에서 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경항하는데 같이 합류해서 8월 12일이죠. 경항에 이제 여러분 합류해서 같이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벌써 저도 여기서 학원을 한 지가 15년 차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65기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반에 얼마든지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셔가지고 노후를 편히 지내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로 보도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농촌 체험형 쉼터를 낙찰을 이런 거를 받으셔가지고 이런 거를 다 하나 받으셔가지고 노후를 멋있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농촌 체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오늘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농지를 낙찰을 받으시고, 농지를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보도자료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농촌 체험형 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